13번 12학년도 30번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중요해요? 중요하겠죠? 네. 이 문제 다시는 안 나와요. 다시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 이 문제를 풀면서 좀 체크해야 될 거, 어떻게 개수를 세는가 이런 내용들 좀 꼼꼼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자연수예요. n은 자연수. 좌표 평면 얘기하고 있고 가장 작은 밑줄 치세요. 뭔가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구해야 돼요.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구해야 되겠고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N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선 결정이 돼야 돼? 요 n이 결정돼야 뭔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나 봐요. 자, 정사각형의 각 변은 좌표축에 평행하대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좌표축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이런 정사각형은 있다 없다? 이런 정사각형은 있지 않다 이거죠. 이해되나요? 각 변이 각 축과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사각형인데 이런 정사각형은 요렇게 잘하죠? 요렇게 돼야 된다. 이해되나요? 이런 정사각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얘도 삐뚤어진 것 같은데. 자, 두 대각선의 교점은 n,2n이다. n,2n? n,2의 n제곱이 뭐예요? 무슨 함수를 논하고 있는 거지? 지수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지수함수 위에 점이 하나 있는데 n은 무슨 수니까? 자연수니까 예를 들어 1,2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요게 정사각형 대각선의 교점이다 이거야. 즉 정사각형이 정확하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포지션이 이렇게 가운데 딱 잡혀 있어야 된다 이 뜻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정사각형은 아무데나 그리지 말아라. 정사각형은 아무데나 이런 데다 그리지 말고 꼭 정중앙이 어디에 오도록 자연수점에 오도록 정사각형을 그려봐라. 그런 정사각형 중에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그려보셈. 이런 거지. 그런데 정사각형과 그 내부에 있는 점, 이 안에 있는 점 중에 정사각형 요 라인에도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 중에 x가 무슨 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연수이면서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 자, 예를 들어 여기에 몇 콤마 몇이 있다고 볼까요? 그 다음 자연수는 2,4, 그 다음 자연수는 몇 콤마 몇이에요? 3,8 이렇게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면 정사각형 내부에 자연수이면서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 몇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가 들어있지.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런 정사각형을 크기를 좀 더 키워서 몇 개가 되도록? 2개. 더 키우면 몇 개? 3개. 더 키우면 4개. 더 키우면 5개.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몇 개를 얌얌하도록? 3개를 얌얌하도록 하는 사각형 중에 가장 작은 거 골라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다음 점이 뭐가 있어요? 이 다음 점이 4,16이 있죠. 이렇게 4,16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은 점 3개 먹잖아. 좀만 작아져도 3개 먹지? 더 작아도 3개 먹지? 너무 작으면 2개 먹지? 어떻게 해야 세 번째 거 먹을까? 이런 얘기지? 세 번째 거 먹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니까 여기에 탁 걸쳤을 때를 얘기하는데 이해해요? 여기에 탁 걸쳤을 때를 얘기해. 그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내려오라고. 여기 정중앙에 이렇게 있는데 좀 더 커지면서 이렇게 먹을 때. 더 먹으면 이것도 어차피 근데 점을 3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3개 먹고 있는 정사각형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말해봐라 이거니까 요만큼만 딱 먹을 때가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먹을 때니까 이 상황이 지금 중심이 몇이에요? 1,2에 있으니까 A1을 얘기하는 거고,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써라 이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까지 높이가 몇입니까? 6이 되겠죠. 이렇게 6이 되니까 한 변의 길이는 몇이 되겠어요? 여기 정중앙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든 게 이 녀석이에요. 근데 이 예를 든 걸 가지고 문제 이해하는 정도지 이 문제의 답을 완벽히 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심이 옮겨갈 때 어떠한 규칙들이 있는지 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되셨어요? 자, 오케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지수함수가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1, 몇이 있고 1,2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2,4가 있고 그 다음 3,8이 있고 그 다음 4,16이 있고 왜 쪼개요? 그 다음 이제 5,32 요 정도만 우선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중심을 갖고 있는 건 해봤는데 2,4를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4의 가운데 있어요. 그죠? 2,4인데 점 3개를 먹어야 되는 거니까 우선 점 3개를 먹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디 먹고 어디 먹으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위에 거 하나랑 아래 거 하나 얌얌 먹으면 되겠죠. 이해돼요? 위에 거 꿩도 먹고 닭도 먹고.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커져도 몇 개 먹어요? 3개 먹죠. 점점 작아지면서 3개를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3개를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러면 누굴 먹었을 때일까요? 위에 거, 아래 거. 자, 아래 걸 먹는다고 생각해 볼래요? 아래 거 얌얌하려면 이 2,4라는 점하고 이 2,4라는 점하고 이 아래 것의 높이 차이가 몇입니까? 높이 차이가 몇이에요? 2칸이지. 요건 4, 요건 2라는 높이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아래 걸 먹으려면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가 되면 돼요? 아래점을 얌얌 하려면 한 변의 길이가 4자리가 되면 한 변의 길이가 4자리, 2칸이 되면 요 아래에 있는 점을 얌얌해서 먹죠. 근데 이 2,4랑 3,8까지 상하 간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몇 칸의 간격이 있습니까? 4칸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아래 걸 먹으려는 시도, 아래 걸 먹으면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그려봤자 위에 점을 먹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 말은 뭐냐면 위에 점을 먹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그려봐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위에 점을 먹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그린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차이가 몇입니까? 4칸이 되겠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 몇 자리를 그린다면? 한 변의 길이 몇 자리를 그린다면? 8자리를 그린다면 자연스럽게 아래도 4칸이 벌어지면서 이런 정사각형을 그려낼 수 있겠죠. 이해해요? 그런데 여기를 좀 더 이쁘게 써볼 건데 이 8을 지금 어떻게 구한 거냐면 자, 두 배를 했어요. 어떤 걸 2배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을 2배를 한 거거든요. 요 간격은 8에서 4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2의 몇 제곱에서? 세제곱에서 2의 제곱을 뺀 형태다. 이런 식의 규칙 찾는 연습도 좀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A3도 한번 해볼까요? 자, A3 하면서 거의 이해가 완료가 될걸요? 자, A3 보시면 중심이 어디 있을 때예요? 요 사각형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중심이 3,8에 있을 때죠? 자,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위에 거 먹을까 아래 거 먹을까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위에 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큰일 난다. 자, 위에 거 먹는 거 한번 볼래요? 얌! 이렇게 커졌어요. 위에 거 먹으려고 이렇게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딱 몇이에요? 딱 8인데 그러면 아래 거까지 딱 간격이 몇입니까? 여기까지 또 8이죠. 요만큼 간격이 8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8이고 여기가 2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격이 이미 이 점하고 이 점의 상하 간격이 6인데 이미 요만큼 8이니까
얘를 먹으려고 시도한다면 누구도 먹게 돼요. 요 맨 아래에 있는 점도 같이 먹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점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 먹으면 안 돼. 나 먹지 마. 나 먹으면 너 맨 아래 것도 먹게 돼. 이런 거예요. 즉 윗칸을 처묵하면 이것도 처묵하게 되면서 4개의 점을 먹게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위에 거 먹으면 안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사각형아 너 어느 점 먹으려고 시도해? 어느 점 먹어? 맨 아래에 있는 점을 먹으려고 이렇게 좀 사각형을 줄여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칸이 몇 칸의 간격이 있습니까? 6칸의 간격이고 위로도 6칸의 간격이 놓여지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못 먹게 돼요. 그러면서 가장 작은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보다 더 작으면 몇 개밖에 못 먹으니까 2개밖에 못 먹으니까 좀 배고프잖아요. 하도 지루해 하길래 자, 그래서 이것도 규칙적으로 좀 써볼래요? 자 8에서 2를 뺀 거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2의 3승에서 2를 이렇게 뺀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럼 네 번째도 같은 규칙일까요? 네 번째는 좀 다른 규칙이 만들어질까요? 네 번째 중심이 네 번째에 있을 때예요. 요렇게 여기 사각형이 있을 때거든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더 이상 제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지수함수가 5,32는 원래 워낙 위쪽에 있는 점이라 제가 이렇게 납작하게 그렸는데요. 위에 점을 먹으려고 시도를 한다면 사각형이 무지막지하게 뭐해져요? 위에 점을 먹으려고 시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이 몇이 됩니까? 16이라는 간격을 만들어내겠죠. 선생님 네가 그린 거 보니까 위에 점 쳐먹는데 아래 점 아예 못 먹잖아 이러지 말고요. 알겠죠? 그림을 제가 이렇게 짜부시켜서 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하자고요. 야, 위 아래 간격이 16이면 이 아래 간격도 몇이니까? 16이니까 사실은 정사각형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먹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맨 위에 점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먹으면 너 아래에 있는 점들도 다 먹어. 조심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 아시겠죠? 어디 있는 점을 기준으로 얌얌하면 되겠어요? 아래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얌얌하자 이거죠. 어떤 점까지? 요 2,4라는 점까지예요. 즉 2,4라는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간격이 정확하게 몇입니까? 12잖아요. 12라는 간격으로 사각형을 그려내면 당연히 요 점은 절대 못 먹게 되겠죠. 규칙이 이래요. 2 곱하기 자기 중심에서 2칸 아래 중심 이렇게 빼면 되겠죠. 자기 중심에서 2칸 아래 중심을 갖고 있는 사각형을 그리면 위에 점 당연히 못 먹게 돼요. 얘는 12칸의 차이인데 위에는 이미 16칸의 차이니까요. 그럼 32와 64도 마찬가지인가요? 32와 그 위에 있는 64. 그 위로는 32칸인데 32와 2칸 아래 8은 요 두 개는 어떤 간격을 갖고 있어요? 24의 간격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 칸 위에 건 당연히 못 먹겠죠. 그래서 규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라 이건데 7번 써서 더해봐라 이거죠. A1은 12라고 쓰고요. A2는 2 곱하기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A3 2 곱하기 예, 세제곱 마이너스 2 여기서부터 규칙이 생성이 된 거죠. A4 우리 이제 급수할 때도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냥 다 쓸게요. 2의 5제곱에서 몇 뺀 거? 이렇게 2 곱하기 이렇게요. 자,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무슨이고 이거 다 더하래요. 쭉 더하래요. 얘랑 뭐 합니까? 없어지겠죠?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급수할 때 했었죠. 뒤에 거 2개 살면 앞에 거 2개 살았다. 이거 다 더하는데 다 몇으로 묶습니까? 2로 묶이겠죠? 맨 앞에 12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2로 묶여요. 그러니까 2로 전부 다 묶였고요. 자, 요거 몇입니까?
4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요거 빼기 2, 그 다음 빼기 2에 몇이에요? 4 플러스 2의 6제곱은 그 다음은 128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랑 없어지고요. 얘랑 얘랑 해서 60인데요. 요렇게 더하면 190이에요. 190에 2 곱하면 380이고 12 더하면 392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30번에 한번 실렸었는데요. 천천히 개수 세는 거 예를 들면서 문제 파악하는 연습하라고 실어 놓은 거예요. 마치 지가 출제자인 양. 그러라고 실어 놓은 문제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처음부터 예를 드는 거 예를 들어서 문제 파악하는 연습하라 이거야. 그러면 조금만 연습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이게 푼 게 한 15분 정도 설명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30번에 15분 투자해서 맞추면 뭐 그 정도 투자할 만해요. 천천히 이렇게. 알겠죠? 자, 우선 y는 2x를 이게 평행이동, 대칭 이동 및 평행이동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y는 2x 위의 점이 y는 2x 위에 그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신다면 y는 2x 위에 있던 점을 y축 대칭하고 4분의 1하고 4분의 1 이동하면 그 점은 어디로 뿅 하고 가 있겠어요? y는 fx 위에 가 있겠죠. 그러니까 y는 2x제곱을 y축 대칭하고 4분의 1, 4분의 1 이동하면 이 곡선이 되니까 y는 2x 위에 그 어떤 점이 y축 대칭한 다음 4분의 1, 4분의 1 이동하면 이 곡선 위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의 이동입니다. 점의 이동. 어차피 그 곡선을 대칭 이동 및 평행 이동은 곡선 위에 점을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y는 2x 위에 그 어떤 유명한 점을 이동을 시키긴 할 거거든요. 근데 y는 2x는 무슨 함수라 부르죠? 지수함수라 부르는데 지수함수 위의 점 중에 가장 중요한 점 하나를 꼽아봐라 이러면 0,1이라는 아주 중요한 정점 요걸 꼽아볼 수가 있겠어요. 자, 0,1이 여기거든요. 보이시죠? 자, 저 0,1을 y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면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y축 대칭하고 4분의 1, 4분의 1 이동을 하면 얘는 어디 위에 가 있겠어요? y는 fx 위에 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얘는 y는 2x 위의 점인데 얘를 y축 대칭하고 4분의 1, 4분의 1 옮기면 y는 fx 위에 가 있겠어요. y축 대칭하면 이거 그대로니까 4분의 1, 4분의 1 이동하면은 y는 fx에 가 있겠다 이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이게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요거 0,1이 또 여기 위에 점이죠. 보시면 y는 x 플러스 1이니까 y는 x 플러스 1에 이제 0,1이 붙어 있는데 여기 있던 점을 자 보시죠.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 일자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볼게요. 여기에 있던 점인데 4분의 1과 4분의 1 이동하면 당연히 이 곡선 위에 그대로 놓여져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4분의 1, 4분의 1 이동하면 4분의 1, 4분의 5거든요. 얘가 4분의 1, 4분의 5를 지나겠지. 당연하지. 4분의 1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일자리 곡선 위에, 직선 위에 그대로 놓여지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0,1을 y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대칭하면 자기 자신이고 4분의 1, 4분의 1 옮기면 얘는 어디에도 있겠다? y는 x 플러스 1 위에도 있어요. 자, 이걸 결합해서 생각해 볼까요? 얘를 평행 이동하면 y는 fx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y는 fx와 x 플러스 1에 어디에 있다? 교점에 놓이게 된다 이 뜻이죠. 얘를 평행 이동하면 fx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 말은 얘랑 얘랑 교점이니까 여기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놓이게 되는 거야. 여기 fx와
fx와 x 플러스 1의 교점이 4분의 1, 4분의 1 이동하면 여기에 놓이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이동한 거죠? 4분의 1 이동하고 4분의 1 이동하면 정확히 요 점이 콕 하고 찍히는 거야. 그래서 B에서 A까지 거리 구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그림이겠죠, 뭐. 여기가 B가 되겠고 여기가 A가 되는데 4분의 1 이동하고 4분의 1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4분의 루트 2.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 K가 4분의 루트 2가 돼요. 이렇게. 제곱하면 8분의 1이 되겠죠. 역수 취하라고 하니까 8을 답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했는데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면 교점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항이라 같이 좀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에 뭔가 골라야 되는 게 있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G 안에 F가 들어가 있어요. G 안에 이렇게 F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fx를 뭘로 치환해야 돼요? t라고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의 범위가 중요합니까? 치환한 식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도 생각이 되시죠. 자, t의 범위가 중요한 겁니다. 자, fx의 범위가 중요한데 누구의 범위가 놓여져 있냐면 x의 범위가 놓여져 있어요. 자, fx 아래로 불러오게 2차 함수예요. 대칭축이 어디입니까? x는 3이라는 대칭축을 갖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1부터 x는 1부터 어디까지예요? x는 4까지. 이 범위에서 가장 작은 건 누굴 넣었을 때고요? 3을 넣었을 때고 가장 큰 건 1을 넣었을 때예요. 자, 1을 갖다 넣으면 가장 큰 거거든요. 뭘까요?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겠고요. 3을 넣으면요.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자, fx를 t로 치환하기 때문에 gt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gt라는 그래프는 at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t에 대한 범위는 이렇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얘의 최대값을 27이라고 했거든요. 얘의 최대값을 27이라고 했는데 이게 얘를 넣었을 때 최대인지 얘를 넣었을 때 최대인지 알 수가 없어.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엄정아? 젠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최대인지 마이너스 6을 넣었을 때 최대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케이스 1이죠. A가 뭐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다면. 그렇죠. 증가이기 때문에 누굴 넣었을 때가 최대입니까? 마이너스 2. 자, 즉 A의 마이너스 2가 몇이라는 거예요? 27. 근데 이게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A가 1보다 크면 얘는 뭐보다 큰 작은 수가 돼. 이게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니까 얘 자체적으로 1보다 작은 수예요. 이해되나요? 얘 자체적으로 1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모순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출제자 의도를 간파하는 순간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 장난이 아니고 이 모의고사 볼 때마다 조금씩 느껴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아이들의 희망은 증가 함수이길 바랍니까? 감소 함수이길 바랍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증가 함수이길 바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편하니까. 왜? 큰 거 넣었을 때 최대, 작은 거 넣었을 때 최소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 1은 A는 1보다 클 때가 케이스 1이에요. 그래서 출제자 의도가 그래요. 출제자 그놈도 문제 낼 때 그렇게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케이스 1은 1보다 클 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케이스 2 이렇게 해서 요걸 한 번에 답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간파를 해야 돼요. A의 마이너스 6이 몇이라고? 27. 27이라는 걸 굳게 믿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몇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겠죠. 양변 3분의 1제곱을 하는 거니까 몇이에요? 3. 답이 있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해요? 요게 요런 센스들이 조금씩은 이제 쌓여야 돼. 알겠지? 근데 A가 1보다 클 때 모순점이 있다고 발견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면 A가 0부터 1 사이에도 모순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하나가 모순이면 나머지 하나가 답이에요. 알겠죠? 그 걔를 굳게 믿고 답을 찍고 넘어가야지. 이게 지지고 볶고 이게 A의 마이너스 6제곱을 27 이거는 합당한 얘기인가? 아 A가 0부터 1 사이니까 맞아. 역수 취하면 1보다 크니까 이건 되겠네. 라는 생각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옳은 내용인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옳지 않습니다. 알겠죠? 하나 케이스 제꼈으면 다음 걸 답으로 빨리 달려가야 돼요. 자, 45번도 케이스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양수라고만 줬지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주진 않았죠. 그렇지만 A가 크다는 것만 줬기 때문에 그래프가 몇 개가 나올까요? 3개. 네, 그래프가 3개가 나오는데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다 해결하신 것 같아요. 자, 둘 다 1보다 크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AX가 되겠고 천천히 증가하는 게 B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하나 만들어지겠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하나 만들어질까요? A는 계속 증가하고 B가 감소함수가 되겠죠? 맞는가요? 네, 이런 게 있겠고 세 번째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질까요? 둘 다 무슨 함수일 때? 둘 다 감소함수일 때? 둘 다 감소함수인데 둘 다 감소함수일 때 한 번만 헷갈릴까봐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요? 요게 헷갈릴까봐요. 어렸을 때 맨날 그랬죠. 분모가 크면 큰 거다 이러면서. 안 그랬나요? 미안합니다. 자, 2분의 1이 더 큽니다. 2분의 1이 더 큰 거예요. 두 조각 중에 한 조각이 더 큰 거야. 그러면 제곱하면 제곱할수록 무가 더 작아져요. 3분의 1. 얘가 더 작아지죠? 이해하셔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중에 급격히 감소하는 게 있고 천천히 감소하는 게 있는데 급격히 감소하는 게 A일까요? 천천히 감소하는 게 A일까요? 천천히. 좋습니다. 얘가 A이고요. 요게 B예요. 이런 케이스 연습 좀 해달라는 문항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n을 갖다 넣는데 요 n이 양수거든요. 네. 자연수라고는 안 줬고 양수인데 양수를 갖다 넣으면 여기 이 그림에선 f가 얘가 f예요. f가 커요, g가 커요. F. 얘는요. F. 얘는요. F. 와, 다 f가 크네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요.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래요. 이런 상황. f에다 n 넣고 g에다가는 마이너스 n을 넣었는데 g가 큰 상황이래요. n을 넣었어요. 여기가 n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있대요? 마이너스 n이 있어요. 그래서 g에다가 넣으면 얘고요. f에다 넣으면 얘예요. 그러니까 g가 더 크죠? g에다 마이너스 n을 넣은 게 더 큰데 얘는 둘 다 감소하는 조건의 그래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레가 있으니까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조건들 중에는 그래프 중에 A가 1보다 작은 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도 저 니은의 앞에 가정 부분을 만족시키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그러면 기억만 답인 경우는 없으니까. 야, 근데 올해 수능에 기억만 답인 거 나오면 저 매장시키지 마세요. 기억만 답인 경우는 없으니까 이제 디귿은 동그라미 칠 건데, 자, 보시면 f에다가 n 넣고 g에다 마n 넣어서 똑같은데 이거는 이 역수에 좀 고민을 해주셔야 돼. 이런 거거든. a의 n과 b의 마이너스 n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양변에 n제곱분의 1제곱을 해도 양변이 똑같이 성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n에 n제곱분의 1제곱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 밑에 있는 수가 양수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이 저렇게 n제곱분의 1 이런 짓을 해도 양변이 그대로 성립을 해요.
a의 n분의 여기가 a의 n분의 1이 되겠죠. a의 n분의 1이 되겠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b의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식을 그대로 변형한 거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라 라는 문항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46번 같이 해도 될까요? 자, 지수함수가 있고 y는 루트 3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고 지수함수가 이렇게 놓여져 있겠죠? 그래서 y는 딱 뭐가 되는 곳이에요? 루트 3이 되는 곳이에요. 루트 3, 딱 y 값이 루트 3이 되는 곳이고요.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a에다 몇을 넣었을 때 루트 3이 될까? 이렇게 식을 하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 지점이 t, a의 t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뭐가 있어요? 4,0 이렇게 이제 b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a라는 점이 있고 5에서 a까지 연결한 직선과 a에서 b까지 연결한 직선이 수직이다 하면 생각나는 거 하나뿐이 없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OA의 기울기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t분의 AT 이렇게 쓰는 게 OA의 기울기고요. 어렵지 않죠? 자, AB의 기울기는 t마 4분의 x끼리 빼고 y끼리 빼면 되겠죠. 이렇게. 요게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조건을 써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a의 t제곱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루트 3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루트 3 곱하면 3이 되겠고 요 분모들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가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딱 되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기 때문에 t가 두 개가 나오는데 t가 몇하고 몇 나와요? 1하고 3. t가 1하고 3. t가 3이 나와요. 그러니까 a 값도 몇 개가 나오겠다는 거죠? 두 개가 나오겠다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t가 1을 넣으면 a는 3의 몇 제곱이 되겠어요? 2분의 1제곱이 되겠고 자, t에다가 3을 갖다 넣으면 a의 세제곱이 3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a는 3의 몇 제곱이 되겠어요? 6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a 값 두 개 나왔으니까 그 두 개의 a 값들을 곱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갖다 곱하면 되니까 3의 2분의 1제곱하고 3의 6분의 1제곱하고 곱하라고 하니까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되겠죠. 뭐 3의 6분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3분의 2제곱이 답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이용하라는 문항이니까 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어요? 됐나요? 자, 그래프 보니까 y는 EX 그래프는 증가하는 그래프고 y는 마사 마이너스 4x마이거든요. 여러분들 요게 없다면 요거는 위로 치켜 올라가는 그래프죠. 근데 마이너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고 하나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때 y축과 평행한 선을 하나 딱 그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걸 a라고 하고 이거 b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수직인 건 기본이죠. 근데 O에서 A까지 거리와 O에서 B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 안에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고 이등변 삼각형에 이렇게 수직 조건이 있다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당연히 뭐 한 겁니까? 같은 거예요. 요 좌표를 t라고 했을 때 요만큼 길이는 2의 t제곱이 되겠죠. 요만큼 길이는 저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요런 길이가 되겠다 이거예요. 길이니까요. 여기다 t는 거에 마이너스 붙여야 길이가 되겠죠. 저게 두 개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4의 t-2제곱 이렇게 쓰는데
지수방정식이죠. 지수방정식의 가장 기초는 뭡니까? 밑끼리 똑같이 만들어라. 이게 이제 지수방정식의 가장 기초이죠. 그래서 t랑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2t마 4랑 동일하니까 t는 몇이 되겠어요? t는 4가 되겠죠. 따라서 요만큼 길이는 몇이 되겠고 4, 요만큼 길이는 16이 되겠어요. 그래서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4랑 16하고 곱해서 64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어차피 이쪽 똑같은 거니까요. 자, 58번에 대한 공부 좀 해볼 건데, 자, 58번 보시면, 자, 우리 좀만 더 줄여봅시다. 우리가 보이시나요? 좀만 더 줄여도. 자, 한번 볼게요. 이런 그래프인데, 우선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 이런 그래프가 놓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절대값 그래프니까 V자 그래프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V자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거는 확실히 아시겠죠? 네, 이런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고요. 됐어요? 자, 다음 이런 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식이 놓여져 있고 됐어? 자, 얘는 무슨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기함수. 우선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을 표현하고 있어요. 원점 대칭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게 기본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양수 파트와 음수 파트가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됐나요? 자, 아래 것 좀 살펴볼 건데 이거 의미도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F인데 2가 기준으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F가 2 이렇게 기준으로 잡혀 있어서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간 거와 왼쪽으로 x만큼 간 건 분명히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 이 말은 뭐냐면 x는 2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 대칭. x는 2에 대해서 축 대칭을 이루고 있다 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x 2에 대해서 축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4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해서 6이다. 여기까지는 파악이 되시나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이쪽 그래프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돼요. 이쪽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얘를 또 원점 대칭해서 여기다 그리자고 하니까 여기 너무 이제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떼굴떼굴 굴려야겠죠. 아, 저 왼쪽을 그려서 그냥 뒤집어 엎을까? 아니면 이 두 개를 뭔가 연결시킬 수도 있을까? 고민해야지. 그렇잖아요? 별 마음에 안 들죠? 자, 그래서 두 개를 연결 한번 시켜보려고 해요. 두 개를 연결해보고 싶어서 여기다 E-X 넣겠습니다. 자, F-E-X 플러스 F 요거 뭐가 될까요? X-2 이거는 0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F-E-X는 뭘로 바꿔봐라 이거야? F-E 플러스 X로 바꿔봐라. 요게 이제 성립을 하겠죠? X가 이상하네. 요렇게요. 마이너스 X가 되지 않나요? 여기 보면 F-E-X를 F-E 플러스 X로 바꿔라. 요거를 F-E 플러스 X로 바꿔봤어요. 제가 이제 막 X를 앞뒤로 막 바꿔 써서 그런데 이거 이런 식이에요. F-X 플러스 E 이퀄 마이너스 F-X-Y 이런 그래프인데요. 요렇게요. 자, 요 식 많이 봤던 식이거든요. 어디서 많이 봤냐면 제가 이렇게 쓰면은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면 삼각함수에서 많이 봤던 식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칸마다 반복된다는 식이에요. x에다가 널 부른 건 아니잖아, 시리야. 자, x에다가 x 플러스 2 넣으면 어때요? 이런 식이 되니까 이런 건 많이 봤죠. 네 칸마다 반복된다는 거.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죠? 음수가 붙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게 4칸 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4칸 후라고 생각해 보세요. 4칸 전의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4칸 후의 함수가 된다 이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실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이에요? 정확히 4칸이잖아요? 요 4칸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 다음 4칸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 왼쪽 그래프를 그려서 막 뒤집어 엎고 막 그 원점 대칭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요 두 개를 연립해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어떤 조건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4칸 전의 그래프를 뒤집어 엎어라 이 뜻이죠. 그럼 여기는 위로 볼록이니까 다시 무슨 볼록이 되겠어요? 아래로 볼록이 되겠고 다시 위로 볼록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8이고 10인데 자 여기서 잠깐요. 왜 나 오른쪽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양수로. 자, 이 그래프 때문에 오른쪽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그래프는 정점이 어딥니까? 0,1을 통과하는 정점, 0,1을 통과하고 감소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다운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그래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거든. 즉 이쪽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요 왼쪽은 요 라인을 절대 못 넘어가거든. 근데 함수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여기서 교점은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만 우리가 집착을 좀 하는 거고 얘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쭉 내려가면서 10까지만 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만 체크할게요. 교점이 몇 개 되는지 확인해봐라 이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그래서 6개인데 요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요 표현 익숙하게 자 요게 없다면 몇 칸마다 반복? 4칸마다 반복된다. 주기 함수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마이너스가 붙였으니까 4칸 전에 함수를 뒤집어 엎어라. 그 다음 우리 수능 특강에서 이것까지 정리했어요. 수능 특강에서 이것까지 정리했어요.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뭐야? 4칸 전의 그래프를 한 칸 들어 올려라. 이런 얘기였죠? 네.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라고 하면 4칸 전의 그래프를 한 칸 내려서 다시 그려라. 이거예요. 간단하죠? 처음에 식 잡는 것부터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자, 여기를 t라고 한다면 이 교점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2t 이렇게 두는 거겠죠. 교점의 x의 좌표의 비가 1대2가 되니까. 그래서 식을 하나 써주세요. 자, 첫 번째 이 교점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건 3의 마이너스 t가 뭐랑 똑같다라고 세우는 걸까요? k 3의 t 이게 같다라고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의 t 능가와 증가하는 함수의 t 는 게 똑같다. 두 번째 세울 식은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에다 t 는 거 3 곱하기 3의 t 플러스 8하고요. 이퀄. 자,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에 여기다 2t 는 겁니다. 2t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에 2t를 넣은 거와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 이 녀석이 2t 는 게 똑같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됐니? 그래서 요 위에 거와 아래 거를 잘 결합을 시켜 주셔야 돼요. 여기 양변에 3t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k 곱하기 3의 2t 이렇게 이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몇이에요? 얘 자체가 1이다 라는 거야. 얘 자체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t가 마이너스 7이고요. 3의 2t가 뭐라는 겁니까? 4분의 7이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k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요 k를 구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 식에서 우리가 k 값을 찾을 수 있는데 k는 3의 2t를 역수취해라 이런 뜻이니까 7분의 4가 되겠고 조금 안도의 한숨이 나오죠. 안도 왜? 35가 있으니까요. 아, 나 잘했구나.
이렇게 35 곱하기 7분의 4.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립하는 연습해 주세요. 알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두 양수 중요합니다. 두 양수가 중요하고 요거 한 번만 생각해 보실래요? 문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y는 x분의 1 그래프가 있어요. y는 x분의 1 그래프가 있는데 y는 x분의 2 그래프는 이 그래프보다 안쪽으로 들어갈까요? 바깥쪽으로 멀어질까요? 이 숫자가 커지면 그래프가 바깥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y는 x분의 2 그래프는 y는 x분의 1 그래프보다 바깥쪽으로 도망가게 된다. 좀만 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을 통과하게 되죠? 2,2를 찍게 되겠고 얘는 1,2를 통과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함수 공부할 때 이쪽 바깥쪽으로 도망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봐봐요. 이게 4인데 얘는 x와 y의 곱이 4인 점들의 모임이고 얘는 x와 y의 곱이 몇인 점들의 모임일까요? 1인 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럼 두 점의 곱이, 두 좌표의 곱이 1인 점들의 모임과 두 좌표의 곱이 4인 점들의 모임. 자, 두 좌표의 곱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유리함수는 안쪽으로 들러붙게 돼요. 정확히 위쪽 아래쪽 대칭 형태를 가지면서 만약에 두 개의 곱이 최대가 되도록 두 개의 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유리함수는 멀어지게 돼요. 이런 패턴으로 한번 익숙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디 나오냐면 이 마지막에 누군가의 곱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누군가의 곱에 대해서 최대 최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그대로 갖다 넣어 놓을게요. 자, 로그 A에서 로그 B 빼라고 하고 있으니까 로그 3에 어떻게 되겠어요? B분의 A가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가 될까요? 이건 쉽죠? 네. 그렇기 때문에 B분의 A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까? 3분의 1부터 3. 3분의 1부터 3이다. 이것까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자, 따라서 A는 양수니까 양변 B를 곱해서 3분의 1B와 그 다음 3B 사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됐어요? 자, 우선 이런 부등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등식이 있는데 가만히 냅두세요. 이런 부등식 가만히 냅두고 됐니? 자, 두 번째 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여기다가 A 플러스 B를 넣으면 1이 나오니까 A 플러스 B가 몇이라는 겁니까? 3 된대요. 즉 A와 B의 합이 3인 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여기까지는 우선 되시겠죠? 됐나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자들이 처음에는 헷갈리니까 이렇게 바꿔볼게요. 가운데 있는 녀석을 Y라고 하고 이걸 X를 하면 이게 사람이 웃긴 게 저렇게 B, A라고 돼 있으면 잘 모르는데 X, Y로 바꾸면 갑자기 좌표 평면이 생각이 나요. A는 Y, B는 X 이렇게 식이 써 있으면 X축, Y축 그릴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해요. X, Y로 바꾸면 갑자기 X축, Y축 그리면서 뭔가 직선이 보이고 이런 직선이 보일 거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 생각 안 들다가 이걸 X와 Y로 바꾸면 원의 방정식이 생각나는 이런 효과예요. 이해하시죠? 네. 자, 이거를 위에 걸 보면 사실 원 위에 A, B가 있다라고 생각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드니까 이렇게 X, Y로 한번 바꿔보세요. 알겠죠? 뭘 X로 바꿔도 상관없는데 가운데 있는 걸 Y로 바꿔주셔야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요건 좀 더 이쁘게 쓰면 Y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자, 우리가 목표도 설정할까요? X, Y에 뭘 찾는 겁니까? 최소값 x, y를 k라고 하자라고. 요것도 그 고1인가요? 중3 때가 많이 하죠. 이런 거 기억납니까? x 더하기 y의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 는 k라고 놓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바꿔가지고 요 y절편의 최대 최소를 찾는 이런 문항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우선 이 부등식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직선 확인해 주셔야 돼요. 됐나요? 근데 우리가 이 개정되면서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것 자체를 배우지 못했지만 이 식의 의미 충분히 아시죠? 수투에서 공부했잖아요. y는 3x가 이렇게 생겼나요? 아랫부분이니까 이 직선 아래쪽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y는 3분의 1x는 서로 대칭 형태니까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들 요까지 이해하셔요? 네. 이해하셨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요렇게 온 점들이죠. 여기가 3이에요. 여기가 마3이에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인데 요 부등식도 만족해야 돼요. 그럼 어디에 있는 점들을 얘기할까요? 요 사이에 있는 점들을 얘기해요. 오케이. 네, 저기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요? 네,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플러스 3이에요. 자, 이렇게 내려오는 직선 위에 있고 요 직선보다는 아래쪽, 요 직선보다는 위쪽에 있는 요런 점들을 가지고 두 개를 곱해봐라 이거거든요. 즉,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 연습을 좀 합시다. 자, y는 x분의 k라는 무슨 함수가 될까요? y는 x분의 k라는 유리 함수가 있는데 이 x와 y는 요 점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유리 함수가 여길 지난다라는 뜻이에요. 저기를 지나는 유리 함수 중에 얘가 가장 작은 걸 골라봐라 이거거든요. 가장 작으려면 이 유리 함수는 안쪽으로 들러붙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통과해야 안쪽으로 들러붙을까요? 맨 끝. 요 끄트머리를 이렇게 통과해야 안쪽으로 들러붙을 거고 우린 최대도 구할 수 있죠. 어떨 때가 최대가 될까요? 얘가 이렇게 도망가서 찰칵하고 정가운데를 지날 때가 최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콕 하고 들어올 때니까 여기를 통과할 때가 최대예요. 요 점 보이세요? 요 점? 네. 요 점을 통과할 때인데 요 점은 안 구하셔도 돼요. 어차피 대칭이니까. 이 두 개가 y는 x에 대해서 완전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y는 3x와 y는 3분의 1x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 한 점만 찾으시면 돼요. 요 점을 통과할 때가 k가 최소가 돼요. 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요 점을 통과할 때 k를 m이라고 하자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 점을 통과하는 순간이 m이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이 점에 x좌표와 y좌표를 서로 곱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문항 흐름을 어떻게 가냐면 이 범위가 나왔고 이 범위가 나왔어요. x, y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요 범위에 있는 점들 중에 두 개 곱해서 최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요 범위에 있는 좌표들 중에 이 범위에 있는 x좌표와 y좌표를 곱해서 최소가 되는 점은 어디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점입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요 점이에요. 요 점. 요 점. y는 몇 x가 되겠고 3x가 되겠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의 교점이 되겠죠. 4x가 몇이 되는 곳이고요? 3이 되는 곳이고 x는 몇이고? 4분의 3이고 y는 4분의 9가 되는 곳이며 두 개 곱한 값이 16분의 27이 되는 이런 거고요. 요걸 로그에 다시 넣어라 이거예요. 로그에 다시 넣어라 이랬죠? 로그에 다시 넣으니까 로그 3에 16분의 27 이렇게 되겠나요? 그래서 마무리 어떻게 됩니까? 3 마이너스 로그 1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자, 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거 갖고 좀 더 얘기해도 되죠? 자, 요 점은 친구들, 요 점은 x 더하기 y가 몇이 되는 지점이에요? 요 점들은 x랑 y랑 더해서 3이 되는 점들이죠. 자, x랑 y랑 더해서 3이 되는 점들인데 두 개 곱한 거에 최대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두 개 곱한 거에 최대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요 점들 중에 두 개 곱한 거에 최대가 되는 지점은 어디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고 누구랑 누구 곱해야 최대가 돼?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예요? 정중앙 여기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석하자고 했었죠. x, y가 최대가 되려면 하나의 유리함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찰칵 붙을 때가 최대값이에요. 저 x, y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유리함수는 점점 바깥으로 도망가거든요. 여기인데 이거를 우리가 둘 다 양수니까 우리 이런 식이 하나 있었죠. x 더하기 y는 루트 xy. 이런 식이 있었고요. xy의 최대값은 이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최대가 성립하려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사실이고 등호가 성립한다면 x랑 y랑 어떨 때입니까? x랑 y랑 같을 때가 등호 성립하는 조건이자 xy의 최대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x랑 y랑 같다는 것은 그 점이 y는 x 위에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y는 x 위에 있는 요 점을 통과할 때 최대값이 돼요. 이거를 결합해서 왔다 갔다 생각을 하시면서 저 좌표평면에 대한 구조를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연습을 좀 해주세요. 우선 한직선에 있다. 이것만 믿을 수 있어. 한직선에 있다. 의미 있는 표현인가요? 한직선에 있다. 의미 있는 표현? 기울기가 같다. 그렇습니다. 기울기가 같다. 자, P에서부터 Q까지 X 증가량과 Y 증가량, Q에서 R까지 X 증가량, Y 증가량의 비율이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좌표들을 설정해야 되는데 얘가 나와 있습니다. 몇 콤마 몇이죠? 2,0 나와 있고요. Q 좌표 찾아보겠습니다. 2 갖다 넣으면 여기 몇일까요? k제곱 로그 여기다 들어. 아우 헷갈려. 어우. k제곱 로그 여기에다 들어가야 돼요. K제곱 로그 2. 자, 요 좌표 찾아줄게요. 여기다 몇 넣어야 K제곱 로그 2가 됩니까? 2의 k제곱. 여기에 2의 K제곱을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 2의 K제곱을 넣어야 K가 떨어지면서 K제곱 로그 2가 돼요. 맞습니까? 네. 자, 따라서 요 점의 좌표 말씀해 주세요. 2의 K제곱을 넣어야 K제곱 로그 2가 돼요. 아유 헷갈려. 됐니? Q좌표 갈게요. Q좌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여기에다 2를 넣어야 돼요. 4K제곱 로그 2예요. 됐어요? 요 좌표 2의 제곱. 여기에다 뭘 넣어야 될까요? 2의 4제곱이야. 4 떨어지면서 4K제곱 로그 2가 되겠죠? 네. 요 좌표도 구했네요. 2의 4제곱을 넣고 4K제곱 로그 2 이렇게 되겠죠? 자, 다 했네? 맞죠? 자, 요게 뭐지? 요게 A가 되지? 네. 그 풀어본 거 맞죠? 네. 네. Q좌표의 X좌표를 A, R좌표의 X좌표를 B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A, 요게 B. B. 맞아요? 목표 설정합시다. A, B. 목표 설정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2의 K제곱에다가 곱하기 16을 곱하라는 의미예요. 네. 이게 목표 설정이고 2의 K제곱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몇 증가해요? 2의 k 빼기 2의 K-2 그리고 K제곱 로그 2. 로그 2. 오, 잘하네요. 이퀄 됐어요? 네. 자, 여기서 요걸로 할까요? 앞에서 뒤에 걸로 할까요? 앞에서 뒤에 거요.
앞에서 뒤에 걸로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16-2 맞습니까? 네. 첫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거의 기울기 여기서 이거 빼면 4k제곱 로그 2 이렇게 되겠죠. 이거 예쁜데요, 이렇게 맞습니까? 네, 여기 14예요. 14니까 몇 분의 몇이 되죠? 2분의 7. 7분의 2가 되겠죠? 네.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2는 몇이 되고요? 2분의 7. 야, 2의 k제곱이에요. 2분의 7이 되겠고 2의 k제곱은 몇이 될까요? 2분의 11. 와, 잘했어요. 여기에다가 몇을 곱하면 답이었다고요? 16을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됐었죠. 여기다 16을 곱하면 자, 2의 k제곱에다 16 곱하라고 했으니까 2의 k제곱이 2분의 11이었고요. 16을 곱하면 되니까 몇이 되겠어요? 88. 88 이렇게 되겠죠. 올림픽이네요. 88 올림픽. 기억납니까? 88년도에 올림픽 봤어요? 네, 기억나시죠? 저도 기억 안 나요. 정말이에요. 저도 기억 안 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 F의 X축 교점이 돼야 되는 거니까 X축과의 교점은 진수가 뭐가 되는 곳이에요? 1. 요게 1이 되는 곳이죠. 네. 아니 뭐 그 정도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진수가 1 되는 곳이니까 bx-1이 뭐 되는 곳? 1. 1 되는 곳과 gx의 정근선이니까 로그 함수 정근선은 진수가 뭐 되는 곳입니까? 0. 0 되는 곳이죠? a분의 1. 재현이 모르는 거 아니죠? 네. 자, ax-1이 뭐가 되는 곳? 0. 0 되는 곳이 정근선. 진수가 0 되는 곳 정근선, 진수가 1 되는 곳 x축과의 교점이 뭐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 교점이 여기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거의 x좌표와 이거의 x좌표가 동일하다 이거죠? 뭐 이런 걸 문제로 냈을까요? 틀린 사람도 있나? x가 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맞습니까?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이렇게 곱할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냐를 실험해 봤던 것 같아요. 애들이 하도 요즘에 분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b는 2a, 내가 이것도 모를 줄 알고 했더니 콕 하는 거죠. 또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까? 어떤 시험에 들게 만듭니까? 50%의 확률. 찍어야 되는 실험을 만들 때 뒤에 범위가 있으니까 주어진 조건의 범위를 살펴봐라 이거예요. 됐어요? 자, b가 뭐보다 크니까? 1보다. 1보다 크니까 2a도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a는 뭐보다 큰 게 답이겠어요?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큰 게 답이니까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갈게요. 여기까지 합시다.